어머님, 음식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좀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은 그냥 집안일만 하세요. 손님 접대는 제가 할 테니까요. 엄마, 그냥 적당히 하세요. 민정이 말이 맞아요. 내가 가정부냐? 이모는 30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내가 교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 집 계약금을 냈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마음의 나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통쾌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68세 순애 씨의 이야기인데요. 5년간 며느리에게 가정부 취급을 받으며 참고 살아온 한 어르신이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맞선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명절 아침 따뜻한 햇살이 비치던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바쁜 손놀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68세의 순애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모습이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어머님, 손님들 보는 눈이 있으니깐 오늘 음식은 좀 제대로 해주세요. 40세의 며느리 민정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이미 2시간째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 민정아, 거의 다 됐어. 순애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음식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좀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정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애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살짝 떨며 내려놓았습니다. 30년간 교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손이 이제는 며느리의 모진 말 한마디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민정아. 내가 조금 더 해볼게. 순애 씨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뭔가 쓰라린 감정이 올라왔지만 애써 참아냈습니다. 순애 씨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흰머리가 성성해졌고 손마디도 조금씩 굽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10살 된 손주 현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애 씨의 얼굴에 다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수야,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 만들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우와,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현수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애 씨는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현수야, 할머니한테 가지 말고 여기 와서 공부해. 민정 씨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순애 씨의 얼굴에 스치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씨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내오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집안일만 하세요. 손님 접대는 제가 할 테니까요. 민정 씨가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손님들 앞에서 말대꾸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도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현수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현수야, 할머니는 할 일이 많으셔.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순애 씨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마저도 자신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며느리의 모습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엌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던 순애 씨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목까지 스며들어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순애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친척 중 한 분이 말했지만 그 말조차 순애 씨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초라한 기분만 들 뿐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순애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얼굴만큼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회사에서 돌아온 동철 씨가 집안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45세의 동철 씨는 평소 가정일에는 무관심했지만 오늘은 뭔가 어색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동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 손님들 앞에서 괜히 부산스럽게 움직이시니까 다들 불편해하더라. 순애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정성껏 대접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마저도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그냥 적당히 하세요. 민정이 말이 맞아요. 동철 씨의 말에 순애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마저도 며느리 편을 드는 상황에서 자신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순애 씨의 목소리는 작고 힘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두꺼운 먼지가 앉은 가죽 표지를 천천히 넘기니 3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28세의 순애 씨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교단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똑바로 선 어깨와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순애 선생님, 오늘도 열정적인 수업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격려, 인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의 순애 씨는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학급 담임을 맡으면 학부모들이 환영할 정도였고, 동료, 교사들도 그녀의 교육 철학과 지도력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제자들과 함께 찍은 졸업사진이 있었습니다. 40여 명의 학생들이 순애 씨를 둘러싸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애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세요. 우리 아이 성격이 이렇게 밝아진 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학부모들의 칭찬과 감사 인사들이 하나둘씩 기억났습니다. 그 시절 순애 씨의 하루는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가서 수업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 지도 방안을 고민하며 때로는 밤늦게까지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앨범을 한 장 더 넘기니 교사 연수에서 우수상을 받던 날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상장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의 순애 씨는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는 당당하고 자주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자신만의 교육 철학이 있었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료들과의 토론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었고, 학부모들 앞에서도 교육 전문가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정말 살아 있었구나. 순애 씨는 사진 속 자신의 생기 넘치는 표정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감 있고 당당했던 모습과 지금의 초라하고 움츠러든 모습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순애 씨는 사진 속 자신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몸은 늙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경험, 그리고 존재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은 이렇게 작아져 있는 걸까요? 앨범을 넘기며 순애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결혼 후 남편 병수발을 위해 교직을 그만둔 것부터 시작해서 아들 동철이의 교육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과외를 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제가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 동철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자신의 희생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동철이는 성공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은 잊은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아내 편에 서서 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애 씨는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 현수가 열을 내며 아파했습니다. 민정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현수가 갑자기 이렇게 아프네요. 동철 씨도 마찬가지로 우왕좌왕했습니다. 병원 연락처도 모르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일단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민정 씨가 소리쳤지만 응급실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순애 씨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민정아, 진정해. 내가 해결할게. 순애 씨는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순애입니다.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나서 그런데 오늘 오후에 예약해둔 시간 좀 앞당길 수 있을까요? 민정 씨와 동철 씨는 놀란 표정으로 순애 씨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병원 예약을 해뒀다는 걸까요? 그들은 현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분 후에 갈게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알레르기 검사 결과도 함께 봐주세요. 전화 통화가 길어지는 것을 보며 민정 씨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손주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증상은 어제 저녁부터 시작됐는데 미열이 있고요. 식욕도 떨어졌어요. 아침에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순애 씨는 현수의 상태를 의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간병사처럼 세심하게 관찰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달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애 씨가 설명했습니다. 현수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미리 소아과에 검진 예약을 해뒀어. 지금 바로 갈 수 있어. 민정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이 언제부터 아팠는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며칠 전부터 현수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가져가야 해. 순애 씨가 서랍에서 정리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수의 성장 기록, 예방접종 내역,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영양제 목록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동철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현수가 우리 집에 온 첫날부터 하나씩 정리해뒀어. 아이 건강은 기록이 중요하거든. 순애 씨의 설명에 민정 씨와 동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현수의 양육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내는 동안 시어머니가 할머니로서 그리고 전직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손주를 세심하게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비도 내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순애 씨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의 건강 상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에 민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민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평소 자신이 집안일만 하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실제로는 가정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현수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며칠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동철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 씨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했네요. 순애 씨는 마음이 조금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어, 민정아. 우리 가족인데 뭐. 순애 씨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해 무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현수가 완전히 회복되자 민정 씨의 태도가 다시 변했습니다. 일시적인 고마움은 이미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현수도 다 나았으니까 시골 내려가시는 게 어때요? 민정 씨의 말에 순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여기 있으셔도 할 일도 없으실 테고 시골 공기가 더 좋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좀 불편해요. 민정 씨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순애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정아,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냥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순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가정부냐? 순애 씨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민정 씨와 동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아니?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 인생을 다 바쳤어. 그런데 이제 와서 시골로 내려가라고? 순애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철 씨가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인천에서 순애 씨의 조카 은지 씨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35세의 간호사인 은지 씨는 평소 순애 씨를 많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들리는 큰 소리에 급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은지 씨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민정 씨와 동철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은지 씨였지만 지금만큼은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제가 지켜보기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모가 그동안 뭘 해주셨는지 아세요? 은지 씨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순애 씨와 나눈 대화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수 교육은 누가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수학 진도는 이모가 따라잡아 주셨고,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매일 저녁 이모가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현수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받으러 학교에 간 사람도 이모였어요. 민정 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일은 또 어떻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심지어 민정 씨가 좋아하는 반찬까지 미리 만들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시잖아요. 은지 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받은 게 뭐예요? 일 좀 똑바로 하라. 시골 내려가라. 이런 말들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동철 씨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은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30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수백 명의 제자들이 지금도 스승의 날마다 안부를 묻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지금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은지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애 씨가 교사 시절 받았던 상장들, 제자들과 함께한 사진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오는 안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작년 스승의 날에도 제자들이 몇십 명이나 연락을 드렸어요.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요. 그런데 정작 가족들은 이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민정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수 건강관리는 또 어떻고요? 병원 예약, 건강 기록 정리, 영양제 챙겨주기까지. 이 모든 걸 이모가 하고 계셨잖아요. 민정 씨는 현수가 언제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조차 모르셨으면서요. 은지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정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간호사라서 더 잘 알아요. 노인분들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이모는 지금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보이고 계세요. 동철 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울증이라고요? 네. 식욕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모가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셨죠. 은지 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모는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이 집의 든든한 기둥이고 현수에게는 최고의 할머니이고 무엇보다 존경받아 마땅한 어른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 오셨어요? 민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지 씨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순애 씨는 방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교사 시절의 사진들과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순애 씨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여 년 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순애 씨가 있었습니다. 순애 선생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의 사람이 됐습니다.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주는 순애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철 씨와 민정 씨는 충격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어떤 분을 가정부 취급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15. 마지막으로 순애 씨는 서랍에서 통장과 집 문서를 꺼내왔습니다. 그 순간 순애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여줬던 그 위험 있는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것도 보거라. 순애 씨가 첫 번째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민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통장에는 순애 씨 명의로 3억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교사로 일하면서 30년간 모은 돈이야. 퇴직금까지 합쳐서 말이지. 두 번째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매달 받는 연금 통장이고, 세 번째 통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부동산 임대료 들어오는 통장이야. 시골에 있는 땅들 말이지. 민정 씨와 동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순애 씨가 실제로는 그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봐라. 순애 씨가 집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순애 씨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계약금 2억 누가 냈는지 아니? 내가 냈어. 내 교사 퇴직금으로 말이야. 동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 집이? 맞아. 법적으로는 내 명의야. 너희들은 그냥 살고 있는 거지. 순애 씨는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생활비도 지금까지 내가 댔어. 매월 200만 원씩 이 집 생활비로 내 계좌에서 자동 이체돼. 5년간 얼마인지 계산해봐라. 민정 씨는 손으로 계산해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수 학원비, 교육비도 내가 냈고 명절 차례상 비용도 내 돈이었어. 너희가 친구들하고 외식할 때 쓰는 돈도 내가 준 거야. 순애 씨는 가계부까지 꺼냈습니다. 5년간의 모든 지출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정이 내가 쓰는 화장품, 옷값까지. 이것들도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이 영수증들 봐라. 민정 씨는 자신이 애용하는 고급 화장품들의 영수증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했지? 가정부냐고? 시골 내려가라고? 순애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당장 내일부터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임대료도 못 내고 생활비도 없을 테니까. 동철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까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가족이 서로 이렇게 대하는 거니? 순애 씨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 사무실 명함이었습니다. 어제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왔어.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말이야. 민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설마. 유 원장도 써놨어.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내 재산은 다른 곳에 기부할 예정이야. 너희들 몫은 하나도 없어. 순애 씨는 유 원장 사본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내가 나가면서 계약 해지할 거야. 법적으로 내 권리니까. 민정 씨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5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니? 하지만 순애 씨는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현수한테는 할머니 몫으로 교육비를 따로 마련해뒀어. 하지만 너희 부부는 이제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해. 동철 씨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순애 씨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 나도 사람이고 너희들의 어머니야. 가정부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나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야 해. 그 순간 순애 씨는 30년 전 교단에 서 있던 그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고 초라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존경받아 마땅한 가정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정 씨는 순애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동철 씨도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현수는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할머니로부터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애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자신을 낮춰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구나. 순애 씨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순애 씨 같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서러움을 혼자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행복하고 존중받는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